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박진호입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원격 수업 기간에만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진행되는 수업을 올리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역사학습에 도움될 만한 그런 1분 리뷰 정도는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1분 리뷰는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유튜브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저번 2시간 동안 신라의 전성기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신라가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진흥왕 때 꽃을 피웠다, 그러면서 적이 생겼다 라고 했었죠. 백제와 고구려의 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단계까지 알아봤었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요, 바로 삼국 중에서 그 가운데 조그맣게 차지하고 있었던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진 않지만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는 바로 가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가야 농장에서 나오는 알로에 음료수가 정말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학습지 28쪽에 있는 지난 시간 복습 문제 4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마립간이라고 왕호를 칭호를 사용한 왕, 바로 내무왕이 되겠습니다. 내무왕 같은 경우에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는 바로 대군장, 군장들의 대장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국을 정복한 왕, 지금의 울릉도 그리고 독도와 연관된 그런 지역이죠. 바로 지증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불교를 공인한 왕은 바로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불교를 공인하고 관등제, 관복제 정비하고 율령을 반포했던 왕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왕이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 단체를 만들었던 단체였죠. 바로 화랑도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 복습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가 삼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 초기 국가 단계에 있었던 마한, 변한, 진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 배울 때 이 가야와 부여가 삼국시대에 존재했는데 삼국시대가 아니라 오국시대라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삼국시대라고 불러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했었습니다. 과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토 확장도 해야 되고 관등제, 관복제 정비도 해야 되고 불교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야 같은 경우에 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가야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기 앞서서 가야의 건국신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건국신화를 갖고 있는데 가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야의 건국신화의 핵심은 바로 일단 두 번째 줄에 있는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바로 현재 가야가 위치하고 있던 중심부가 되겠고요. 제사를 지내고 춤추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드 상자가 내려왔대요. 이 골드 상자에 알이 6개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알 6개에서 남자애들이 나왔대요. 근데 걔네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그렇죠, 가야의 왕이 됐답니다. 이 핵심적인 줄거리를 생각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추측했을 때 가야는 몇 개의 소국이 힘을 합친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초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소국은 어디냐?
그리고 가야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까지 한번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글을 추측했을 때 R이 몇 개 왔었죠? 그렇죠. 6개 왔었죠. 그래서 이 가야가 6개의 가야가 힘을 합쳐서 생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는 건국 신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글로 추측했을 때 초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소국은 어디냐? 바로 김수로가 만들었던 금관가야 중심으로 연맹 체제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야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중간 지역에 굉장히 산이 많고 평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자 방어하기 쉬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힘으로 합치는 경우가 자연적으로 약간 힘들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로 남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양옆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가 자꾸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가야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60쪽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읽어보시고 학습지에 나와 있는 28쪽과 그 다음에 학습지 29쪽에 있는 빈칸을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지대이자 해상교통의 요지인 김해 지역에 위치한 금관가야는 연맹을 주도합니다. 아까도 신화에서 보시다시피 6개의 대표적인 가야 중에 금관가야가 핵심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금관가야가 가장 힘이 센 이유가 그 다음 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낙동강 지대의 그 삼각주라고 하나요? 그 지역에 있는 풍부한 물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이 지역에 또 철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초기 국가 단계의 변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철이었죠. 이 변환 지역이 바로 가야이기 때문에 이 철을 바탕으로 중국과 백제와 가야와 일본을 잇는 해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백제가 이 중간 지역에 위치하면서 가야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이후에 등장했던 낙랑군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없어지고 점차 세력이 약화되다가 광개토대왕 시기에 신라를 공격을 백제와 함께 하다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크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관가야가 고구려의 공격으로 힘이 크게 약해지자 대가야가 5세기 이후부터는 그 연맹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백제와 일본과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다가 계속 고구려가 남진 정책으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백제와 신라와 힘을 합쳐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가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교과서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요. 철로 된 갑옷, 그 다음에 철로 된 덩이, 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제가 대부분의 도구들을 철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가야의 위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역에 보시면 금관가야가 있고요. 중간지방에 대가야가 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금관가야 중심이었다가 대가야로 넘어가는 그런 가야의 연맹체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부산 바로 옆이에요. 현재 창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교류하기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가야산 같은 그런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금관가야 중심이었다가 대가야로 넘어간다라고 했던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광개토대왕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XAM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신라에 침입한 왜군, 백제, 가야 연합군들 무찌르기 위해 당시에 신라의 같은 편이었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친히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금관가야를 공격하면서 금관가야가 쇠퇴되고 대가야 중심으로 넘어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6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로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야가 해체된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61쪽을 보시고요. 가야가 왜 해체되는지 여러분들 같이 교과서를 통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이후에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고래 싸움을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는 말이 이 가야에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가야가 점차 약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계속 패배한다고 패배주의가 계속 쌓이게 되면요, 언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제 망할까,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굉장히 신라가 발전되는 틈을 타 금관가야가 아예 법흥왕 시기에 신라에 합쳐지게 되고요, 당시 가야의 중심 연맹이었던 대가야마저 진흥왕 시기에 신라에게 정복되게 되면서 가야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야가 남긴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한 명과 대표적인 악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금관가의 멸망과 관련된 부분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32년에 마지막 왕인 구해는 신라에게 나라를 바치고 높은 벼슬을 받고 본국을 시급으로 받았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법흥왕 시기에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던 가야의 왕이 결국 신라에게 나라를 바치고 자신은 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복속한 신라의 왕을 적어보고 금관가야 멸망한 다음에 왕족은 어떻게 되었을지 위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관가야를 정복한 왕은 법흥왕, 대가야를 정복한 왕은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금관가야가 멸망한 후에 금관가야의 왕족들은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어서 왕족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까 선생님이 댓글로 달라고 했지만 김유신 같은 사람이 바로 가야의 그런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야가 멸망을 했지만 가야의 지배층들은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야의 그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좀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교과서 61쪽에 내용 정리하기 문제 9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배웠던 이 신라의 상황과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가야와 관련된 문제 9문제가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멈춰주시고 교과서 61쪽 문제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라고 돼 있어요. 1번 문제, 땡땡 마립간 때부터 김씨 왕위가 계속 이어졌다 라고 돼 있습니다. 김씨가 왕위 세습을 계속했던 왕 바로 내물왕이 되겠죠. 내물왕과 연관검색어가 또 어떤 나라에 있었죠? 그렇죠, 고구려와 연관검색어가 있었죠. 내물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왕 때부터 왕을 사용하고요,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한대요. 바로 그렇죠,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바로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했었던 그 왕들의 정책들만 딱딱 키워드로 물어보고 있었던 거, 이 문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복했대요. 정복의 왕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연맹은 땡땡땡땡땡땡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삼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됐었죠. 바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 틀린 부분을 밑줄을 그어서 고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증왕은 이사금 대신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분 맞고 일부분 틀려요. 바로
이사금이 아닙니다. 바로 마립간이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으로 이어지는 이 신라 왕후 명칭의 그 변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필수로 나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도는 신라가 정복 또는 통합된 지역의 지배층의 서열을 만들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랑도가 아니라 신라만의 특이한 신분제도인 바로 골품제도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화랑도가 아니라 골품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고구려와의 동맹이 깨졌다. 바로 고구려가 아니라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와의 동맹이 아니라 나제 동맹, 즉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이어졌다가 신라의 배신으로 깨어지는 것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침입으로 가야연맹의 주도권은 대가야에서 금관가야로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었다. 긴 거에서 짧은 거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가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요, 바로 철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중앙집권 체제로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에 여러분들 중심을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에 대해서 배워봤다면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여러 나라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역을 했는가라는 것과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